보상을 받을 예정인 토지 소유자분들은 보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서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보상협의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협의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에 관한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손해가 컸는데요. 그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협의회는 모든 공익사업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상협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익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해당 공익사업 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는 통상적으로 사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지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로서 해당 시군구청장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익사업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와 같은 수용재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보상협의회 설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보상 대상 면적이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도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전체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 분류되는 공익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사업은 대체로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상협의회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까요? 보상협의회 협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보상협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사나 보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이 4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협의된 사항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나 물건의 구체적인 보상액을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협의 감정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협의된 사항 중에서 정당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예정인 토지 소유자분들은 해당 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색이나 보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서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분들은 보상협의의 시점과 기간, 잔여지 범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토지 보상을 처음 경험하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가 필요하고 어떤 요구를 해야 유리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그 의견이 협의회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에 제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회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상협의회는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보상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내가 토지 소유자로서 제출할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승인 소송에 관해서도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